이거 보존등기 꼭 발표하시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한 5년 나오다 한 해 쉬고 5년 나오다 한 해 쉬고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예요? 올해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03페이지 그 보존등기 하게 되면 일단 각종 권리할 때 객체가 중요해요. 객체가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체는 객체는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틀을 잡을 때 처음에 객체예요. 객체인데 이 객체가 등기 대상 얘기인데 항상 뭐예요? 보존등기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다. 일단 이거부터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어요. 받아 매립해서 신축 건물 짓고 자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보존등기 1번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부동산 전부가 대상인데 가로 열고 뭐예요? 일부는 안 된다 그래서 놨죠? 그 미등기 공유부동산에 보존등기 공유자 한 사람이 전월을 위한 보존등기 하는 건 가능해요. 공유물 보존등기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신청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만 만들어야 되지 자기 것만 계속 해달라면 등기부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사항은 뭐예요? 객체를 봤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이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실행이죠? 등기 실행은 너무 당연하게 보존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로만 하는 거니까 항상 신청에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독 신청인데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서 항상 보존등기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대장을 첨부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대장은 뭐예요?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럼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4개 있어요. 그러면 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유형은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4가지. 보존등기 하는 유형은 몇 가지라고? 4가지예요. 이게 4가지라죠. 그죠? 그럼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4사람이에요. 4사람이고. 그럼 보존등기 할 때 대장 첨부하니까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어요. 대장을 첨부하는 거. 그러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죠? 그 다음에 총총도 100이고 답이고 면적 얼마니까?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대장의 왼쪽에는 뭐예요? 토지표시상이죠? 가압력 등기부에 뭐예요? 표제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는 여기 뭐예요? 소유권자죠? 이게 뭐예요? 갑구가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장은 세금 거두려면 소유권자한테 세금 걷지 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자한테 세금 걷지는 않으니까 자 대장은 뭐예요? 을구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4가지죠? 이 네 가지만 자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이 대장 첨부해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할 때 대장 첨부해요. 이 갑구가 같죠니까 갑구가. 표제부가 같으니까 무슨 등기 할 때 부동산 무슨 등기 할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대장 왜 어떤 내용이 고쳐졌는지 그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근데 무슨 등기 몇시 등기하죠? 이 딱 4가지만 뭐예요? 이 4가지만 이 대장을 첨부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래서 항상 대장 생각하시고 자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뭐예요? 유형이 4가지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4사람뿐이 없다.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판결서 갖고 자 왜 내가 소유권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미등기 수용이야.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군수 뭐라고 구청장 뭐예요?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자 뭐에 대해서만 연역적으로 건물만 토지는 절대 안 돼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러면 대장이 뭐예요? 바다 매립하고 신축 건물 짓고 최초로 소유권자로 최초로 등록된 자. 그래서 대장상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자 소유자로 뭐한 자? 소유자로 뭐예요?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된 자. 만약에 사망하시면 또는 누구? 또는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포괄 승계인. 그래서 이 포괄 승계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건 포괄 뭘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포괄 승계인은 누구도 있고 상속인도 있고 포괄 유증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회사가 합병되면 합병된 있죠? 존재하는 합병된 회사이긴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항상 보존등기 문제 나오면 포괄 승계인은 누가 답이에요 이거? 포괄 유증 받은 사람만 답이에요. 특정 유증은 절대 이존등기 하는 거지 보존등기 못해.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법에서 최초 아니면 돌아가시면 상속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역적으로 어디에요?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 대장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능력이 됐어요. 뭐냐, 우리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6.25 때 그 B29기가 뭐예요? 어디 윤격 폭탄에 하는 만이라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나라 등기소가 만약에 폭격당해갖고 등기소가 뭐예요? 불에 타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물난리 나갖고 뭐예요? 저희 군대, 저 옛날에 저 군대 제대할 때 보니까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소양강 댐이 뭐예요? 거의 넘친다고 만다 그래갖고 저희 제대를 뭐 시키냐 못 시키냐 그런 날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그래서 거기 저희 동기들하고 뭐예요? 그 대장한테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헤엄쳐서 나가겠다. 그래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거기 무슨 등기소 다 물에 잠기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럼 등기 없어졌겠죠? 근데 등기부는 없는데 어디에 대장에 뭐가 돼 있다는 게 대장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능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누가 하는 거니까 최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절대 보존 능력이 못 해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갑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대장상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이 또는 뭐예요? 또는 자 누구 상속인은 못하니까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뭐예요? 이승만 정권 때 일본 놈이 패망하고 도망갔잖아요. 이거 그죠? 도망갔을 때 일본 놈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해갖고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패망하고 도망가니까 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서울의 종로구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일본 놈 명의로 된 대장이 8개인가 나왔어요. 26개인가 나왔어요. 그럼 종로구청도 그런데 이 지방은 얼마나 심하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이 조상 딱 닦기 본인이 우리 조상님이 뭐예요? 유복하게 갖고 있죠? 이런 얘기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을 밟지 않으면 왜 우리 마을로 못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공부할 필요 없이 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상 땅 닦는 게 그때 중요해요. 하여튼 중요하니까. 그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뭐예요? 그 일본 놈이 도망간 땅을 뭐예요? 이승만 정권 때 그 토지를 몰수해갖고 누구한테 분배했어요? 농민한테 분배줬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한테 이제 분배줘갖고 국가가 뭐예요? 국가한테 뭘 받은 거예요? 이제 국가한테 이전 능력을 받은 경우 있죠? 그럼 국가가 보존된 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뭐 이런 사람은 예로 두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예외다. 이 사람은 보존 능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대장 등본에서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 그래서 자 방금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줄에 자, 미등기 토지의 지속공상 누구는 가능하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뭐예요? 이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윗줄에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밖에 포괄승계인. 가로 열고 뭐라고? 다만, 그죠? 다만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및 상속인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일단 이 판결은 이행 판결 뭐예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뭐예요? 소유권을 증명만 되면 뭐예요?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되는 거 다 외울 거 없이 안 되는 거만 확실히 외우자는 게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 대장상에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받아 매립한 사람이 갑인데 이 갑의 소유권을 공무원이 실수해서 누라 그랬어요. 공란이 돼 있죠? 이 사람이 보존 능력 못하면 이 토지는 국가 관할이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근데 자 만약에 갑이 건물을 신축 건물 줬어요.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거들라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그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이 소유권을 누락시켰으면 그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뭐라고? 자 지자체 공무원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 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지만 뭐는 이 건물 있죠?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절대 국가 또는 뭐예요? 국가 또는 누구? 건축주 있죠? 건축주. 건물 짓는 사람. 그 건축주. 이 건축주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답으로 나올 때 안 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절대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죠. 그러니까 딱 하나는 외우자는 게 뭐라고? 건국판이라고. 뭐라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 건축주 있죠? 건국 뭐예요? 판 없다.
건국판 없다.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판결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판결은 외울 거 없죠? 뭐만 외우면 된다고? 건국판 없다. 건물은 뭐래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자 국가생들을 판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국판 없다. 그거 외우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단독신청 공부하면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따라고 끝난다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으면 그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있다야 그냥. 뭐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있다다 아니죠. 안 되는 게 보존등기 안 되는 게 뭐라고? 건국판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예컨대 그러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대장상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놈이 갑 몰래 뭐 했어요? 보존등기를 을이라는 놈이 해놨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황당하죠? 그래서 자, 이놈한테 보존등기 말살이니까 안 해. 그래서 이 갑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무슨 판결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예요? 말소를 뭐하라고? 이행하라고 하는 뭐예요? 뭘 받았어요? 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을 받고 이 보존등기를 말소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말소시키고 나서 편안한 말로 뭐예요?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왜?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놈이 뭐예요?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또 보존등기 누가 해놨을지 몰라갖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등기소에 가서 뭐라고? 자기가 보존등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자, 과연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를 이행해달라는 이 판결 갖고 갑이 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 있죠? 요거는 갑이 요거 말소시켰잖아요. 이 판결 갖고 자기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있다. 판결 나오면 안 되는 판결이 뭐라고? 건국판만 안 된다. 이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자,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자, 다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보시고 뭐 외우자고? 건국판만 없다. 나머지 판결 나오면 다 뭐예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예요? 오늘 또 이따 또 까먹을 거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없다니, 건국판. 그것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자,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자, 방금 얘기한 거기 토지 나오죠? 토지 가로일고 이 토지 대항상 소유자가 공란으로 된 경우에 토지는 국가가 나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한다고?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두 번째 건축물 대장 소유자 표시란이 뭐예요? 오류가 생긴 거 있죠? 자, 그것건 읽고 그러나 국가 또는 건축허가 명의인 있죠?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용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수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건물만의 경우 있죠? 연역적이라 그랬어요. 연역적이라. 그 연역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서울이 있고 자 한강이 흘러가고 여기 뭐라고 종로가 있고 청계천이 있고 을지로가 있어요. 이 종로에 옛날에 70년 초반까지 자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박형께서 도시미화정책으로 이게 철거했어요. 철거해서 어디 상계동 그다음에 철거민들이 상계동하고 아니면 어디 성남시 중원구 자 중앙대에 있는 흑석동 산동네 그 옆에 봉천동 산동네 서울대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 난곡이라는 산동네 이 산동네 뭘 짓고 이 판잣집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뭐 지저분하다고 막 민원 들어오면 어디 그 뭐예요? 구청에서 뭐하고 이거 철거 용역시에서 철거하죠? 철거하면 또 짓고 철거하면 또 짓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누가 자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또 뭐예요? 표를 의식해서 나를 뽑아주면 좋은 소식 기다린다 그래서 어디에 이 산에 뭐예요? 고압선 있죠? 고압선. 고압선 있으니까 뭘 넣었어요? 전기 넣었어요. 전기. 근데 수도는 못 넣었어요. 왜냐면 수도를 넣으면 땅에서 위로 산에 올라가려면 뭐예요? 그 수압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뭐예요? 평지에 자 뭐예요? 그 수도 설치해놓고 여기서 다 내려와서 뭐 했어요? 이거 물찌개 지고 몰래요. 이게 서울의 옛날의 그 뭐예요? 풍경입니다.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선 대통령 하고 싶어갖고 뭐예요? 나 뽑아주면 뭐예요? 더 좋은 소식이 뭐예요니까 이 시 땅에다가 땅은 시 땅이에요. 여기다 뭘 세웠어요 이거? 아파트 세웠습니다. 아파트. 예, 아파트를 져줬어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은 뭐예요? 입주권이 있죠? 그게 딱지예요, 딱지. 예? 딱지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는 뭐예요? 딱지라고. 여기 울산은 그래도 바닷가가 가깝죠? 울산은 딱지라고 안 할 겁니다. 아마 조개 피라고 할 겁니다. 피라고. 그죠? 그 지역마다 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라고? 육지는 뭐라 얘기한다고? 딱지라고 얘기합니다. 딱지. 예? 그러면 땅은 누구 땅이라고? 시 땅이에요, 시 땅. 그러면 여기 옛날에 그러면 여기 자 뭐예요? 여기 전기 들어가고 그래갖고 옛날엔 지자체가 아니니까 자 이 구청장들이 중앙정부에 승진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거? 뇌물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딸랑이들이 또 뭐예요? 딸랑이들이 뭐 했어요 지금? 구청장한테 막 딸랑딸랑거리면서 돈이 필요하시니까 여기 뭘 받자는 얘기니까 세금 좀 받자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래서 벼룩에 뭐예요? 간을 빼먹지 있죠? 그래서 뭐예요? 공과금 거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뭐예요? 그거를 자 누구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뭐가 있으면 옛날에 공과금 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보조는 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서울에 올라갔어. 이런 산동네에 가서 뭐예요? 아파트들이 있죠? 이걸 만약에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등기부 잘 보고 뭐예요? 뭘 확인해야 돼? 얘네들은 대주권이 없어. 이 아파트들은. 뭐 없다고? 대주권이 없어요. 땅은 누구 땅이니까. 시 땅이에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뭐예요? 그 가격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딱 서울 올라와서 딱 봤을 때 뭐예요? 저 지대가 높다 그러면 항상 뭘 보라고? 대주권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어디 상계동 여기 성남시 있죠? 이런데 흑석동 남구 이런 데 가면 꼭 시 땅에. 그래서 그 주소지 볼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토지가 뭐가 됐으면 산 몇 번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앞에 산 써 있죠? 그럼 꼭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대주권 있나 확인 꼭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항상 뭐예요? 시장군수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에 관한 얘기라고? 건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시군 얘기입니다. 뭐라고? 시 뭐예요? 건시군 얘기하면 건시군이 있는데 뭐랑 건국판은 없는데 건시군이 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뭐는 없는데 건국판 없는데 뭐는 있다고? 건시군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첨부서면 중에 등기 신청할 경우에 신청 정보에 근거 규정을 기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기관이 일하기 편하게 부동산 등기법 65조의 1호라고 되면 아 이거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하는구나. 2호라고 하게 되면 판결 갖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근거 규정을 써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지만 거기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는다 써 있죠? 기록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갑에서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뭐예요? 을로 가죠? 그러면 이 주체가 바뀌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매매라는 뭐예요?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존재합니다. 누가 바뀌니까?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니까. 그러면 을이 어디에다가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주죠? 이 병원태에 설정해주면 이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가지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리 중에 이 처분 교환가치 있죠? 교환가치가 제한을 받으니까 항상 뭐라고 여기 뭘 써야 돼요? 원인. 자, 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원인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보존 등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왜? 갑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본인이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누구가 갑한테 뭐라고 나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그런 원인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라고 이 보존 등기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없다 아니죠. 뭐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 등기만 원인도 없고 날짜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라고? 보존 등기는 본인이 받아 매입하고 본인이 신축 없고 본인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 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뭐예요? 원인 자체가 존재하죠? 근데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원인 자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원인 자체가 없는 거. 원인과 날짜가 없는 거예요. 뭘 통틀어서? 등기부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뭐예요? 이 보존 등기만 없다 아니죠. 그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는 표제부도 있잖아요. 여기 표제부 있죠? 표제부 갖고 일부가 있잖아요. 이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입을 조금만 더 크게 벌리세요. 크게. 자, 이게 없는 건지 조금만 더. 아니 일단 금방 얘기했어. 뭐라고? 뭐만 없다고?
보존 등기만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여기만 없다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충청도 100 답, 이 답에다 집 주면 이 답이 이제 대가 되죠? 여기 원인이 지목 변경에 원인을 써야 돼요. 어? 뭐만 없다고? 보존 등기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뭐만 없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정 관리 좀 하시고 뭐만 없다고? 보존 등기만 없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틀리면 안 되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직권 보존 등기 특례 그 중에요. 자, 일단 어디에 법원에서 자,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그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다음에 경매 등기,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임차권의 등기 뭐라고? 등기 명령에 대한 뭐가 있으면 자, 이런 촉탁이 오게 되면 자, 촉탁이 오죠? 그럼 등기관이 뭐예요? 이걸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자, 1번 직권으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걸 뭐예요? 이 직권을 이걸 뭐예요? 직권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촉탁이 온 걸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가압류 같은 걸. 자, 예컨대 갑이 뭐예요?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자, 이 절대 개인이 미등기 부동산의 개인이 뭐예요? 이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어디에 이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 뭐 하면 이 소송하면, 그죠? 이제 근래 물론 소송할 때 미등기지만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소송해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신청을 또 뭘 받아갖고 소송을 받아갖고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 촉탁해요.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가 촉탁받아서 쓰려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등기부 만드는 게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존 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는 게 네 가지가.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 네 가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법원에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미등기 건물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그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예컨대 뭐예요? 등기소에서 그 세무소에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세무소장이 촉탁을 합니다. 뭐라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하죠? 그럼 압류 등기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압류 등기를 촉탁해서 세금을 안 내갖고 그럼 이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네 가지가 아니에요. 어? 몇 가지가 아니라고? 네 가지가 아니에요. 금방 배웠다고 지금 오늘은 안 한다 그러고 내일은 한다 그러지 마시고 뭐야? 몇 가지 분이 없다고? 네 가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뭐예요? 그 압류를 할 때 자 체납처에 압류할 때는 뭐예요? 압류할 때는 플러스 뭐까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이 촉탁해야 돼요. 세금 빨리 받으려면 같이 촉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또 그 지방세법 지금 뭔가 뭐 개정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여기 신문 보니까 왜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뭐 세금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받아야 되니까 전세금을 보여야 되니까 하여튼 뭐 더 또 내년에 조만간 또 개정하기 전에 빨리 오래 붙어야지 또 복잡해져요. 또 하도 이제 복잡해져 갖고 또 개정되고 막 그러니까. 자 일단 뭐예요? 압류는 절대 압류는 절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압류를 하려면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 보존 등기에서 같이 촉탁하지 등기관이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건 몇 가지뿐이 없다고? 네 가지뿐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죠. 어?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이제 거기 104페이지 뭐가 나와요? 쌍가리 2번 이전 등기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 마치고 자 보존 등기 마치면 예컨대 자 매매든 그 법률행위 증여든 법률행위 있죠? 아니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수용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체가 넘어가는데 거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보존 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절대 부동산 일부는 있다 없다 이전할 수는 없다니까. 부동산 일부에 관한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용익물권뿐이 안 되네요. 절대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걸 말하며 부동산의 일부전이 아닌 뭐예요? 권리의 일부전이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뭘 공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객체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모는 가능한데 일부 이전 등기는 뭐예요? 가능하지만 절대 모는 안 된다고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다. 이게요. 토지를 분할해서 전부를 이전해야지 일부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이렇게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일부를 이전 등기한다. 일부전 등기. 을한테 몇 분의 몇? 을 2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하나에 이제 소유권이 을이 2분의 1이고 뭐예요? 이 갑이 이제 전부 소유권자가 아니라 뭐라고? 갑도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단독 소유를 공유한다든가 공유 지분에 전부 일부 이전하는 거예요. 3번 뭐라고?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전부를 이전할 등기 할 수 있고 아니 뭐예요? 지분의 일부 얼마? 이 4분의 1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할 수 있다. 누구한테? 병한테 4분의 1이다.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였는 게. 어? 자, 일단 객체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신청인 그래서 이전 등기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보존 등기 맞추면, 2번 이전 등기 하죠? 우리 시험 문제 줄곧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중요해요? 5가지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5가지가 중요하다. 그 5가지가 뭐냐? 일단 뭐예요? 원인이 매매 있죠? 매매. 두 번째 상소. 세 번째 뭐라고? 유증. 네 번째 뭐예요? 수용.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진정 명의 해보 얘기입니다. 해보. 자, 이 5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매는 이제 뭐예요?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매매. 요즘 최근 들어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수용. 그죠? 수용. 그래서 요게 지금 번갈아가면서 계속 제일 많이 나와요. 이 5개가 중요하니까 보자니까. 일단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언제? 2006년 1월 1일 뭐예요?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뭐로 낼 때는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제출한다 하게 되면 자,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을 먼저 들려서 뭘 받아가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은 자, 이렇게 뭐예요? 매매 목록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자, 만약에 1개라 하더라도 의무자 권리자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다수라면 자, 무엇을 매매 목록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목록은 뭐예요? 앞에서 한번 봤어요. 앞에서 언제 봤냐면 몇 페이지에 거기 자, 그 89페이지 90페이지죠? 90페이지. 90페이지를 앞에 보시면 90페이지 앞에 그 밑에 줄에 거기 매매 목록 뭐 자, 예시가 밑에 있죠? 맨 밑에 그림 있죠? 그 매매 목록이 뭐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에요. 왜? 거기 1번 토지고 2번 건물이니까 2개 이상이죠? 그래.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부동산이 1개인데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인원수만큼 쓰는 거예요, 거기다. 1번 토지고 2번도 토지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매매 목록을 낸다. 매매 목록에는 뭐예요? 항상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실거래 금액이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다고? 실거래 금액 5억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거기 위에 그 바로 위에 이제 뭐예요? 매매 목록 방금 얘기한 대로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거래가액 등기 있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예요. 거래가액 등기. 뭐라고?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할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며 등기부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신고 계획을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매매 목록을 제출할 경우에 매매 목록에 실거래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증 갑구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써 있어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뭐냐면 이 실거래 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그게 답이었어요.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어디다 기록한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자. 이게요. 지금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뭐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 하죠. 자,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게 세로 쓰기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니까 뭐라고? 가로 쓰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 쓰기. 가로 쓰기로 돼 있다는 얘기가 갑구가.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바로 순위번호예요. 뭐라고?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 뛸 때 등기사항 증명서 뛸 때 이게 뭐예요? 현재 효력사항만 띄면
이 소유권은 넘어왔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얘가 진짜 소유권자죠? 지금 얘가 유예한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다, 자, 국가가 뭐예요? 종이 아끼려고 유효상을 띠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1번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전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전 2번은 원본은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2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등기 목적이에요. 자, 등기 목적.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접수가 있어, 접수. 그래서 2000 몇 년? 2023년, 자, 4월 뭐예요? 23일, 뭐라고? 제 메토라고. 1004호. 그래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2023년, 왜 접수보다 전날에 한 거죠? 저 계약을.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3월 31일 원인 매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 원인 연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맨 끝에가 이게 뭐예요? 권리자 및 뭐라고 얘기해요? 기타 사항란이라고 얘기해요. 사항란.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여기다 뭐예요? 자, 소유권자 을이라고 쓰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실거래 금액 5억이면 5억이라고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면,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실거래 금액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쓰는 것이지 이 등기 원인날에 여기다 쓰는 게 아니다. 그게 답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쓴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매매 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이제 실거래 금액이 매매 목록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 매매 목록 번호 있죠? 2006-174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매매 목록 번호를 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어. 공인중개사 됐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물어봐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 등본대 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이 등기부는 뭐예요? 실거래 금액이 없습니까? 왜 여기 안 써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실거래 금액을 보고 싶으면 요 매매 목록 있죠? 요거를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매매 목록 요거를 그러니까 요 등기부 등본 뜰 때 모두 같이 떼어달라고 매매 목록 요것도 떼어달라고 해갖고 같이 떼야지만 여기에 뭐가 써 있으니까 자 매매 목록이 뭐예요? 그 금액이 써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매매 목록이라 쓰고 매매 목록 2006-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걸 요 등본도 떼어달라고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라니까. 그래서 거기 어디에 써 있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써 있다.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니까. 자 하여튼 이해는 해두시고 자 다시 어디로? 자 거기 104페이지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그 이전 등기 동그라미 2번 신청 절차 있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칸에 등기 원인 증서를 뭐로 냈대? 매매계약서를 연등기할 때는 몇 년 이후부터는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거래신고 필증 내고 매매 목록은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2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자 이상일 때 한 개라도 당사자가 모일 때 다수일 때 물론 이전에는 뭘 받아야 됐어요? 검열 받아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는 뭐예요? 물론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의 의무기간이 뭐예요?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의 납부 60일이고 자, 증여는 편무계약이니까 계약 효력이 발생된 60일이고 그 아래 이제 뭐가 써 있어요? 자, 자기 지분만의 등기 중에 되는 건 3가지고 안 되는 거 2가지니까 안 되는 거 2가지 외우는 게 낫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렇게 외우자죠.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하여튼 이전 등기 별표하세요.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두시고 자 105페이지 뭐예요? 상속 2가지만 보자. 상속 2가지가 뭔데? 하나는 단독이에요. 자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입니다. 또 자기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가 없다고? 상속 등기 안 되니까 보상 없다. 그 2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상속 그 동그라미 2번 신청 상속에 따른 자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째 상속인이 다수인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중 1위는 자 또는 뭐예요? 다수가 전월 위한 상속 등기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한다 못한다? 없다 그랬어요. 그냥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유증 나오죠? 유증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포괄 유증과 뭐예요? 특정 유증으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구분된다고?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포괄 유증은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뭐라고? 내 부동산 전부를 주겠다.
자, 그다음에 특정 유증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임동 100번지 있죠? 그 특정 부동산을 주놓으니까 매매와 같아요. 그러면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뭐예요? 특정 유증의 뭐예요? 차이점 뭐냐? 이게 차이점은. 이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 유증은 뭐예요? 자, 당연히 뭐해? 등기 안 해도 뭘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근데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차이점 또 하나는 뭐예요? 포괄 유증은 뭐 할 수 있어요? 미등기 상태일 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 특정 유증은 절대 뭐예요? 미등기 상태일 때 이 보존 등기 못 해요. 뭘로 쓴다고? 보존 등기 못 합니다. 누가? 자,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특정 유증은 절대 뭐라고? 이전 등기 해야지 보존 등기 못 합니다. 그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유증 얘기 나오면 유증 얘기는 또 유증 얘기 나오면 여기 하여튼 저거 여기 노트 옆에 펴놓고 하세요. 거기 여기 수학 노트 있죠? 수학 노트 보면 그 칠판에 필기하는 거 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칠판에 쓰는 내용 쓰느라고 설명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내가 지우면 뭐예요? 갑자기 인생이 찌그러져요. 나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찌그러져 갖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있죠? 여기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여기 9페이지. 노트 2. 아 이거 돈 주고 샀잖아요. 지금 이거 2,000원 주고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2,000원이면 지금 뭐예요? 붕어빵이 6개인가? 아 올랐어요 요새. 아, 요새 붕어빵 안 팔아요, 이제? 안 팔아요? 자, 9페이지 있죠? 여기 9페이지. 오른쪽에 여기 있죠? 여기 해놨죠? 보존 등기 여기 해놨죠, 지금? 그 옆에 이렇게 보고, 옆에 놓고 보세요, 옆에 놓고. 확인하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 민법에서 배우시는 얘기니까. 공통점은 이제, 자, 여기 이제 배우는 거지. 공동은 뭐예요? 공동인청이에요.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 그죠? 공동인청이다. 자,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누가 지금 등기부상의 갑이 1번 소유권 존중의 갑이죠? 2분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뭘 하는 거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해요. 뭐 한다고? 유언에 의한 증여. 이걸 우리가 유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언에 의한 증여하는데 일단 뭐예요? 변호사가 뭐예요? 유언장을 갖고 있다가 이분이 뭐 하시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유언장 있죠? 이 유언장을 누구한테? 혼외 자식 을한테 뭐예요? 갖다 준다 안 했죠. 근데 유언장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미안하다. 내가 너가 눈에 밟혀서 죽지를 못하겠다. 미안한 마음에 너한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뭐라고 한 50억짜리 아파트를 너한테 주겠다는 게 그죠? 유언장이에요. 근데 시점을 생각해보자.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가족관계 등부상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5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취득한다고? A가 취득해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의리하는 혼외 자식은 유언장을 받았으니까 얘한테 가서 뭐라고? 유언장 보여주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A하고 뭐라고?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A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소송하는 거야. 그건 별도고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하고 A하고 을하고 뭐예요? 공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등기할 때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신상수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신상수에. 이 신상수의 이전 등기만, 이것만 단독이에요. 신이 뭐라고? 신탁. 상이 뭐라고? 상소. 수가 뭐예요? 수용이에요. 그죠? 어디 용인 가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친구 이름이 신상수래. 그래서 걔를 이혼시켜갖고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 이혼하면 혼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신성한 이혼인가? 그죠? 그래 하여튼 신상수의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것만 단독이죠? 그래요. 이것만 단독이지. 이건 뭐라고 이건 뭐예요? 시읒이 아니라 뭐라고? 이건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상소. 그다음에 뭐예요? 수용. 그다음에 신탁 있죠? 요거 이전 등기 할 때만 요것만 단독이고 나머지 다 뭐라고 이거? 공동이에요. 공동. 이해하셨죠? 유증은 뭐라고?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외 자식하고 진짜 뭐예요? 법적인 자식 있죠? 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항상 공동인청이다 했죠. 그러면 공동인청이니까 이 공동으로 할 때는 뭐예요? 등기bil 정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집문서 찾아갖고 그 집문서상의 번호를 써야 된다는 게 신청서 뒷면에다가.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명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인감명을 이 갑이라는 사람 거 인감명 내야 돼요? A 거 내야 돼요? A 거 인감명 내야 돼요? 갑 거 내야 돼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건 절대. 그러면 죽었는데 산소 파갖고 인감명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절대 한다고 누구 거 내야 된다고? 죽은 사람 건 절대 내면 안 되고 누구 거 내야 돼? 살아있는 사람 내야 돼요. 왜? 신청서의 의무자가 누군데 A잖아요. 그래서 누구 거 A가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했으니까 누구 거 내야 된다고? A 거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 단독이라고 공동이라고? 공동신청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신청이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은 뭐예요? A라는 사람은 어차피 얘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한테. 그죠? 그럼 상속등기 한다, 안 한다? 상속등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한다. 이게 상속등기 뭐래 어차피 해줄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유증 문제 나와서 자, 상속등기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 밑으로 항상 뭐예요? 공동만 가능해요. 단독과 촉탁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을 해서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의랍해 준다. 누가 해준다고? A가 뭐예요? 의무자가 해주는 것이다. 굳이 무슨 등기 안 한다고? 상속 등기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자, 그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뭐라고? 공동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 신청 나오죠? 그래서 누가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집행자, 변호사 또는 뭐예요? 상속인 그 법적 자식 의무자에서 공동 동그라미 공동이다. 그 다음 밑에 유증자가 뭐 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거친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자, 수증자 명의로 직접 뭐 해준다? 이전 등기 해준다. 자, 그럼 쌍가로 5번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미등기니까 뭐예요? 미등기니까 아까는 보존 등기 수용한다 그랬죠? 그럼 기등기예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는데 자, 민법상 수용이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자, 이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다시 보존 등기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등기부가 없어지는 순간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나도 옛날에 뭐예요? 권리자 있다고 뭐예요? 벌떼처럼 뭐예요?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누구한테만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보상금 주고 정리하려고 실무적으로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그래서 항상 수용은 뭐예요? 실무적으로 무슨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 한다. 그럼 이전 등기 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기업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만약에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촉탁으로 등기한다. 촉탁으로. 그죠? 하여튼 그래서 수용은 뭐예요? 단독과 촉탁이 있다. 뭐가 있다고? 단독이 있고 뭐가 있다고? 촉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우리가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이 평택 그 하천이 있죠? 이 평택 옆에 하천에 여기다가 뭐예요? 자, 뭐 해줬어요? 미군 부대를 옮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평택에 있는 뭐예요? 대출 땅을 토지를 수용하죠? 여러분 생각에 그냥 제가 여러분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의도가 있어요. 그 서울에 가면 여의도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있는 여의도. 그죠? 여의도 땅이 그 넓잖아요, 거기. 그 여의도 땅이 더 넓을 것 같아요. 이 미군 부대가 넓을 것 같아요. 감각이 있다. 그 학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네요. 여기가 거의 뭐예요? 여기가 거의 자, 2배 이상 넓어요,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어갖고, 여기 차 안 타면 다니도 못해요. 그럼 이만한 땅을 뭐 한 거예요, 지금? 토지를 수용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만한 땅을 수용해서 뭐예요? 여기다 뭘 하려고? 미군대 만들려고 뭐예요? 수용해갖고 이제 미군에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대출 땅의 농민들한테 뭐예요? 다 뭘 해주고, 보상금을 다 주고 뭐예요? 정리했겠죠?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했을 특상.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마치면, 자, 직권으로 말살하는데 직권으로 말살할 수 없는 권리가 시험에 나는 게 딱 2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 지역권과 지역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C 땅이 옆에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여기 뭐예요? 지역권이 있어요. 통행지역권. 아니면 여기 물을 끌어 해서 뭐예요? 인수지역권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권은 유리한 이로운 권리죠? 굳이 그거 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말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뭐라고?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건 뭐라고? 지역권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예컨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A 땅에 뭐예요? A 땅에 이 기업자가 뭐예요? 자, 보상금을 협의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 A 땅에 뭐예요? 소유권자 갑을 만났어. 갑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보상금을 뭐예요? 30억 얘기하니까 이 뭐예요? 대출이 땅에 있는 농민이 갑자기 뭐예요? 자, 30억 얘기하니까 뭐예요? 자, 충격을 받았어. 왜? 너무 금액이 저기 해갖고. 그래서 사망하셨어요. 그럼 1번 뭐예요? 수용시기 중에 누가 사망하셨다고? 갑이라는 분이 30억에 놀래갖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망했어요. 그죠? 그럼 뭐, 그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을이라는 숫자, 이 기업자가 얘한테 보상금을 다 주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 밑으로 뭐는 못 태우는 거예요, 지금. 2번, 이 뭐예요? 원인을 모르해서 수용해서 이게 등기를 안 받아줘요, 이거. 왜? 이건 단독이니까. 공동만 들어오지 못 들어온다 했어. 죽은 사람 밑으로는 뭐만 들어온다고 아까? 공동만 들어온다 그랬죠? 단독은 못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요? 이 상속 등기를 누가 앞으로 거쳐야 돼, 이거? 병업으로 거쳐야 되죠? 그럼 얘한테 돈 줬으니까, 보상금 줬으니까, 채권자가 됐죠? 그래, 여기서 대의 신청한다는 거예요. 대의 신청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원인해서 뭐예요? 등기해오죠? 그러면, 자, 수용에 한 등기 마치면 이 상속 등기 말소하면 안 돼요.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 등기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면 딱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하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를 제외한, 이 제외한 뭐예요? 제외한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자,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수용 문제 나와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항상 답이 뭐라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만 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수용 신청 그 첨부 서면 나오죠? 일단 신청은 단독 동그라미, 그다음에 촉탁, 단독하고 촉탁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첨부 서면. 그래서 거기 원인 날짜는 수용 개시래요. 줄만 쳐 놓으세요. 원인 날짜가 뭐라고? 수용 개시래요. 뭐 다 주고 보상금 다 주고 뭐예요? 자, 수용하는 시기, 그 수용 시기, 수용 개시일 있죠? 그게 날짜 단주. 뭐 예컨대 만약에 대출이 땅을 7월 15일 날 뭐예요? 개시했으면 그 날짜가 뭐예요? 수용 날짜다 그 얘기입니다. 개시래요. 뭐 재결일 나오면 안 돼요. 개시래.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줄 치세요. 뭐라고?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과 그 상속 등기 있죠? 요 두 가지는 답이에요. 절대 뭐가 아니라고?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답이에요. 참고로 여기 재결로 존속이,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합의가 안 돼갖고 보상금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하는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 축적변경 이 위원회는 있죠? 이게 뭐냐면 국민하고 국가하고 뭐예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조정한다고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D라고 하는 땅에 국가가 뭐예요? 자, 국가가 여기다 뭘 묻었어요? 이 가스관을, 도시가스관 있죠? 가스관. 이 가스관을 뭐예요? 대형 가스관을 묻었어요. 구분지상권으로. 그럼 이건 공공권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뭐 하지 말자고? 말소하지 말자. 그러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답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는 꼭 외우자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외우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쌍가루 6번 진정명의 회복이죠? 자, 여기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게 진정명의 회복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이 A라는 사람한테 자, 1억을 빌렸는데 돈을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채권 추심하기 위해서 통정의 가장매매로 친척한테 뭐 해놨어요? 이전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뭐예요? 이 친척을 믿고 가장매매로 통정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믿는 도께 발등 찍겠어요. 을이란 사람이 누구예요? 제3자한테 뭐예요? 뭐 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한 뭐예요? 갑이 자, 믿는 도께 발등 찍혀갖고 뭐예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열받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전 등기를 말살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 선의삼자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사람이 동의서가 필요한데 동의서 동의 안 해주겠죠? 말소가 안 되더라니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억울해 하는데 어디에?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인데 민법이 해결을 못 해줘요. 법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3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오라는 얘기죠. 왜? 마셔 등기가 안 되니까. 어? 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전 등기 해오라는 얘기.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렇게 해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줬다는 얘기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런 자 대법원 판례에서 원인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법 시험에도 이 판례 문제가 이게 나와요. 그 첫째 줄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제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가장매매. 자 가장매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통정의 의사표시 있죠?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첫 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선의 저당권 3자, 선의 3자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요? 진정, 명의, 회복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전 등기 나오죠? 그럼 맨 끝에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이게 꼭 없다라고 나와서 이게 틀린 답을 유도를 해요.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고? 맨 첫 줄에 뭐가 나온다고? 가장매매. 두 번째 줄에 뭐가 써있다고? 선의 저당권. 맨 끝줄에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와요. 그러면 있다야. 이거 없다. 이거 민법 책에서 봤죠? 그리고 이거 꼭 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외우기 싫으면 뭐예요? 무조건 하여튼 가장매매 나오고 이거 읽다 보면 헷갈려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문장은 여러분을 속여요. 이거 나오면 꼭 못할 것 같아. 선이 나오면 못할 것 같아. 본인이 선이도 아니면서 왜 그 신경 쓰냐는 게. 항상 뭐라고? 첫 줄에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 나오고 끝에 줄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이 나오면 항상 맨 끝에 뭐라고?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진정명 해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건 다 뭐가 있어요. 이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계약 맺은 날짜, 돌아가신 날짜. 그죠? 아까 수용 개시일 날짜 있죠? 이건 뭐가 없어요. 원인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한다고?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 회복이에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뭐예요? 일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은 자, 여기 진정명의 회복 있죠? 이전 등기 해왔죠? 이 진정명의 회복은 이게 이전 등기 할 때 이 진정명의 회복은 갑이 이거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인청이에요. 이거 공동이에요. 왜? 시읒이 아니잖아. 무조건 뭐라고? 신상수만 뭐예요? 신상수만 단독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공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동의 원칙이니까 의 써있고 그 2번 신청 절차 있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등기 원인 날짜는 뭐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뭐가 없다고? 자, 등기 원인 날짜. 보존 등기는 원인도 없고 날짜도 없죠? 이 진정명 회복은 뭐는 있는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인데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 그거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신청인은 뭐가 원칙이니까 공동의 원칙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